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완벽한 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은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 급으로 만들었냐,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 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뛰어난 영화라고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작품성은 이미 원작이 워낙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중성의 문제에서만 비교하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대중성이 완벽한 타인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프랑스판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굉장히 이야기가 담백해요. 우리나라는 보고 있으면 계속 웃고 즐기고 막 웃음이 멈추지 않고 그랬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스토리에 중심을 뒀어요.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현지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즐겁게 보이게 할지 그거를 연구했다 하면은 프랑스판은 현상,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에 집중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프랑스판은 부연 설명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인물들, 필요한 인물만 딱 쓰고 거기서 끝나요. 굉장히 담백합니다. 그럼 원작은 어떠냐? 원작은 한국판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돼요. 뭐 부부가 가족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서 굉장히 뭐 이런 뜨거운 모습을, 불륜남과 부인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, 이런 게 원래 원작에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긴 했죠. 근데 프랑스판은 다 잘랐습니다. 필요 없는 부분 다 난도질해서 자르고요. 결국 모두가 모여서 식사하는 곳만 딱 보여줬어요. 그래서 프랑스판은 사실 드라마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. 정말 현상만 딱 보여줍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집중도는 올려주긴 하는데 대중성은 낮았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무슨 말이면 개그 요소가 없습니다. 정말 프랑스판은 아예 개그 요소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것 중에서 추가된 장면도 은근히 좀 있어요. 그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전화하는 장면, 그런 것도 프랑스판이나 혹은 원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탈리아판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프랑스판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성형외과 의사가 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 오고 그런 장면도 없어요. 프랑스판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. 이탈리아판에도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그런 걸 넣음으로써 굉장히 웃기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위로 12살 위,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를 입은 여자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개그 요소를 넣는데 전 이거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. 제가 그래서 대중성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저 엄청나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현지화를 정말로 잘 시켰다는 거예요.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, 거기에다가 더 가벼운 느낌, 하지만 내용은 진중하게, 이 모든 걸 잡았어요. 그래서 가장 대중성이 높지 않나. 그거와 동시에 와, 우리나라 진짜 영화 잘 만드는구나, 저 이거를 느꼈어요. 다른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거에 비해서 예술성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거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영화는 결국에는 매체,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국판은 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. 뭐 다른 것도 더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는 넘버1입니다. 한국판에서는 이 게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가벼운 상황으로 연출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진중하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마지막에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것만 딱 보여줘 끝나는데, 확실히 유럽은 달라요. 엄청 무겁게 진행이 됩니다. 거기에 이 프랑스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게이 친구가 부당한 시선을 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변호해 주려는 모습이 더 잘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요.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마 말씀드렸을걸요? 변호사 캐릭터가 자신 친구를 딜을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있다. 그게 프랑스판에서 훨씬 더 잘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.
그거에 뭐 말도 안 된다고 나왔었던 리뷰도 그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.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살렸냐 안 살렸냐는 이제 연출가의 몫이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성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프랑스판은 보니까 확실히 보이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프랑스판에서는 자기가 게이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커밍아웃 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. 이게 한국판에서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안 됐다고 자기가 게이. 근데 그게 개그 요소로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 얼마 안 됐어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게이 친구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. 사실은 내가 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줘요. 프랑스판은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이 감독이 이걸 만들 때 이탈리아 원작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탈리아판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개의 국가에서 영화 속에서 그런 게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게이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친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. 여기에 더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를 보호해주지만 거기에는 본인이 변호사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프랑스판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줬다. 그래서 정답 아니면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깐죽거렸나요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좀 아쉬워요. 이것도 원작하고 다른 겁니다. 우리나라가 이것도 좀 잘못했어요. 제가 여기서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게 딱 두 개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화장,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 부부의 잠자리예요. 프랑스 판도 그렇고요, 이탈리아 판도 그렇고요. 마지막에 변호사 부부의 잠자리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. 대신에 프랑스 판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는 도중에 키스를 했나 포옹을 했나 그러면서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하지만 게임이 지난 이후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 있죠. 그 여자 사진을 바라보고 있고 부인은 그냥 잠자리로 들어가고 딱 여기서 끝났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좋게 끝나든 안 좋게 끝나든 결국에는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한국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두 부부의 모습을 파멸로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게이 친구의 그 커밍아웃 부분을 더 부각시켰지만은 프랑스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다.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가상인지 현실인지에 대해서 애매해지는 거예요. 이거는 연출의 큰 오류입니다.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뭐 일부러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게임을 가상으로 했다는 것과 현실과 이거를 구분짓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. 결국 그들이 모두 했었던 것은 가상이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나가게 된다. 비밀을 묻은 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 나온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부러 그와 같은 연출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됐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 임신한 여자는 나중에는 버려질 거고 변호사 부부의 섹스리스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의사 부부는 결국 계속해서 화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의사의 부인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. 여기에 더불어서요. 한국판은 딸이 돌아왔잖아요. 프랑스판은 안 돌아왔어요. 이탈리아판도 제가 알기로 안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가는 거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게이는 여전히 자신이 게이인 걸 숨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타인 원작과 프랑스판을 비교하면서요. 뭐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타까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지는 떡밥을 또 2개나 만들어가지고 죄송하고요. 다음번에는 정말로 신선한 그런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
무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추천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되게 싫어하시죠? 네이버 이거. 아무튼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입니다.